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 모습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그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알 수 없는 표정이 세계 경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2024년, 어떤 트렌드가 세상의 중심이 될까요? 오늘 읽은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4입니다. 트렌드 전망서로서 매년 출간된 지 올해로 16년째인 이 책은 김난도 외 6명의 저자가 함께 집필하였으며 출판사 미래의창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6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읽고 저의 인사이트를 더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더 넓고 깊은 내용은 반드시 책을 통해 확인하세요. 2023년 7월 조사 전문 기관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10대 트렌드 상품을 선정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다시 활성화되어 넓어지는 오프라인 경험 영역, 챗 GPT의 기술의 일상화, 인구 구조의 변화 등 현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변화 요소가 반영된 결과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 선정한 2023 트렌드 상품,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무인 점포, 여행 예능, 챗 GPT, 편의점 상품, 단백질 식품, 식당 예약 줄서기 앱, 웹툰과 웹소설, 복고 아이템, 팝업 스토어,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의 트렌드를 반영한 2024년의 모습을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분초 사회. 빨리빨리와는 다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시간의 가성비를 중요시합니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들여 최저가를 탐색하며 얻는 절약보다 그 시간을 더욱 유의미한 곳에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운전 중에도 한눈을 팔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한 화면에 여러 개의 앱을 켜놓을 수 있는 폴더폰이 워너비 상품 중 하나인 것도 그 이유가 아닐까요? 또한 영화와 책의 결말이 포함된 결말 포함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분초 사회에서 기업들은 현재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비자의 점유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앱 내 단순 게임을 즐기게 하거나 즉각적 리워드가 제공되는 이벤트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여백이 필요하다. 화가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의 주요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영국 런던 테이트 갤러리에서 사람들이 작품 앞에 멈춰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얼마의 시간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조사 결과 한 작품당 소비 시간은 8초였다고 합니다. 8초는 금붕어의 집중력보다 짧은 시간이라고 하니 현대인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호모 프롬프트. 호모 프롬프트는 자신만이 보유한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더욱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각종 AI와의 대화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023년 미국 할리우드의 작가 조합과 배우 노동조합이 파업을 발동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에 의한 생존의 위협이 계기가 된 것인데요.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창작 영역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잘 이용하기 위해선 질문을 잘 해야 하는데요. 정교한 질문으로 AI와 상호작용하는 작업자를 뜻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2022년 8월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의 우승 작품은 게임 기획자 제이슨 앨런의 그림입니다. 이는 생성형 AI 미드저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900번이 넘는 지시어,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입력한 끝에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이 그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엔 저작권이 당연시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넘어설 수 인간, 성찰하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 강조합니다. 육각형 인간,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등 모든 면에서 처음부터 약점 없이 완벽한 인간형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3040 세대에서 성공이란 도전과 관계,
건강 등이 키워드였다면 2030 세대에서는 머리, 공부, 재능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노력해도 닿을 수 없는 넘사벽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정신의학자 자크 라캉은 인간이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라 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고 어쩌면 이것이 사회적 욕망으로 표출되는 거 아닐까요? 육각형 인간을 선망하는 것은 그것이 주는 행복감이란 가정일지도 모릅니다. SNS로 남들과 비교하며 좌절하는 것보다 오로지 나다운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같은 상품일지라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가격. 공급자와 유통자의 전략적 가격 책정법.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999년 코카콜라는 자판기에 온도 센서를 설치해 날씨가 더울 때는 평소보다 가격을 높이고 추울 때는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할 거란 기대와 달리 소비자의 반발로 모습을 감췄지만 동일한 상품의 가격은 반드시 동일할 거란 고정관념을 깼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닙니다. 단일 가격은 주로 원가를 가상한 시장 기반의 가격 책정이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버라이어티 가격은 가치와 수요 기반의 가격을 결정하며 소비자의 선택 구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잠재 이익이 확보되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될 거라 보여집니다. 바야흐로 소비자는 서로 다른 가격을 제한받는 초개인화 가격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격 설정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었지만 그만큼 소비자 인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격이 세분화될수록 소비자의 복지가 줄어들며 이들의 후생과 복지에 긍정적 작용이 가능한 가격 설계가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성패의 핵심이 됩니다. 도파민. 도파민과 파밍을 결합한 말로 즐거움을 가져다 줄 도파민 분출 행동을 위해 뭐든 시도해 보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존재입니다. 재미가 있다면 돈이 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재미를 쫓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도파민의 유형은 4가지가 있습니다. 랜덤의 즐거움, 상식 밖의 엉뚱함, 무모한 도전, 기괴하고 과학적 스트레스 이후의 도파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일반적 상황이 아닌 것에서 재미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사회학자 작가인 마사 울펜슈타인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일과 놀이 사이의 한계가 무너지며 작업 공간의 유희가 침투했고 지친 일상에서 힘이 되는 놀이의 가치가 재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놀이의 유형이 예전보다 훨씬 더 시각적이고 본능적이며 직관적인 형태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긴 호흡을 위한 인생길에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상기합니다.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 이른바 전업 남편은 17,000명으로 1999년 통계 이후 최대치에 해당합니다. 물론 여전히 여성에 비해 부족한 수치지만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가사와 육아에 책임감을 가지기 시작한 없던 아빠들의 모습은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산율은 매년 바닥을 치긴 하지만 출산을 한 아빠들의 역할은 예전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아래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에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스핀오프 프로젝트. 스핀오프는 주로 어떤 특정한 원작에서 파생되어 나온 작품을 지칭합니다. 이런 스핀오프의 개념이 최근 브랜드, 기술, 개인의 경력 개발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스핀오프 개념이 확장하는 트렌드를 스핀오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의 원작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여 새로운 외전, 번외 개념의 프리퀄, 리부트 등의 콘텐츠로 확장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개인으로 생각한다면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것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스핀오프는 변화하는 대중의 취향과 시장 상황에서 상품을 확장하고 변화시키며 자신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결국 미래를 선점합니다. 이 책은 스핀오프 프로젝트는 위기 속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할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디토 소비. 디토는 나도라는 뜻이며 여기서 말하는 디토 소비는 특정 대리체가 제안하는 선택을 추종하는 소비를 말합니다.
무언가를 구매한다는 것은 정보 탐색 등 몇 단계를 거치기 마련인데 디토 소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뾰족한 취향을 찾아 좀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 소비를 합니다. 디토 소비는 소비자의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합리적 소비로 이끌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디토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자사의 시그니처 상품에 더욱 주목합니다. LG전자의 경우 시그니처를 하나의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아닌 하나의 광고로 인식하고 수익에 연연치 말라는 경영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리퀴드 폴리탄, 도시의 유연한 변화를 뜻하는 리퀴드 폴리탄, 액체라는 리퀴드와 도시의 폴리탄을 합성한 단어입니다. 서울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여 2022년 942만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생활 인구는 유입되고 있는데요. 약 3,400만 명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생활하고 소비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 도시가 맞는 새로운 전환점은 유연한 도시인 것입니다. 각각의 정체성과 콘텐츠가 중요해지는 리퀴드 폴리탄 시대는 공공은 물론 민간 영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019년 SK의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 같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 및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이뤄낸 것이 좋은 예입니다. 돌봄 경제. 돌봄이란 나보다 약한 이를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어린이나 고령의 노인,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돌보는 것은 물론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노하우, 재무관리, 마음을 읽어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약자를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닌 서로서로 기대고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돌봄은 점점 경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된 우리 경제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근본이며 새로운 경제순환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24를 읽어봤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책 읽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